1926년 2월 18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보였던 로카르노 조약이 우파의 공격에 직면하였습니다. 조약의 비준 자체는 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나 제네바에서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파의 핵심 주장은 조약이 비준된다면 독일, 오스트리아의 통일 국면에서 프랑스의 행동이 상당 부분 봉쇄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가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연맹의 허가가 필요한데 독일이 상임이사국에 위치해서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면 사실상 무력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국제연맹 이사회가 이 둘의 통일을 좌시하지는 않겠으나 영국과 미국이 이미 베르사유 조약을 민족 자결주의 위반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통일이 기정사실화되었을 때 이사회가 이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와 수협상국이 프랑스와 함께 행동한다면 막을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로카르노 조약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프랑스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폴란드를 상임이사국으로 추대하려 시도 중입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 양국이 공개적으로 독일의 연맹 가입이 독일 민족 간의 통합을 열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연맹에 가입하는 3월 8일 이전에 로카르노 조약이 비준되는 것이 중요성을 가지는 만큼 이번 공격의 정치적인 의미는 작지 않아 보입니다. 슈트레제만 독일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폴란드와 스페인이 독일의 가입과 함께 상임이사국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외무장관은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상임이사국 수를 확대하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독일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맹 가입의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대사는 브리앙 프랑스 총리에게 독일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며 베를린에서는 프랑스의 스페인 상임이사국 추대 시도가 영국의 설득으로 좌절될 것으로 예측 중입니다. 독일 정부는 사르 지역의 독일 복귀 주민 투표를 앞당기는 조건으로 사르 상실 보상금 10억 골드마르크를 환급하기로 했다는 외교 협상 소문을 부정했습니다. 스페인은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리와 기타 주요국 수도에 주재 중인 대사들에게 상임이사국 지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지시했습니다. 스페인은 자신들은 문화적으로는 유럽과 중남미를,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라며 독일의 가입과 함께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주장 중입니다. 또한 이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연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 국제연맹 총회 의장이자 현 스위스 외무장관 모타가 소련과 개최지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연맹 관계자들은 소련의 행동이 단순한 비타협적 태도가 아니라 회의 개최지 문제를 빌미로 스위스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는 협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만약 군축 예비회의 개최지가 스위스 외부로 결정된다면 최근 외교 갈등으로 반소 감정이 커진 스위스 시민들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 하원에서 이라크 조약이 비준되었습니다. 노동당이 제출한 조약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영국 식민장관 에머리는 이번 조약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만약 비준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터키, 국제연맹, 이라크 국민 앞에서 우습고 경멸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오스틴 체인벌린 영국 외무장관은 터키는 연맹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확보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부정하며 영국은 위임 통치자일 뿐 이라크의 소유자가 아니라 분명히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가톨릭을 상대로 한 종교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 측은 종교 관련 집행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일부 가톨릭 학교들은 미사, 교회 상징물, 종교 교육을 제거하는 조건 하에 학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멕시코 내무장관은 정부가 고아들이 거주하던 학교를 폐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톨릭 학교로 위장한 수도원들이 있었다며 불법 종교 시설들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뒤이어 정부의 절차를 훼손한 것은 가톨릭 신자들이며 정부는 계속 법을 집행할 것이라 통보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시설에 거주 중이던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거나 기존 시설 직원들과 임시로 지내는 것을 허용했다며 아이들을 쫓아낸 적은 없고 이런 사건들은 가톨릭 세력이 자작극을 펼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의원 존 제이 보일런이 멕시코 거주 미국 시민들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과디아 뉴욕 하원의원은 미국도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보일런은 미국 법에는 설교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보일런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 중 하나이며 우리 시민이 거주하는 어떤 나라에서도 그들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월 16일에 장쩌린과 동부 삼성 대표들이 묵던에 모여 새로운 만주 헌법 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회의는 중앙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북경에 충분히 강력한 중앙정부와 적법한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만주가 독립적인 자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주 삼성은 만주 정부 아래 연방을 구성해야 하며 만주 정부의 수장으로 장쩌린을 옹립해야 한다 선언했습니다. 회의는 공산주의 확산 방지, 북경의 중앙정부 무능을 이유로 만주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련은 해당 시도를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장쩌린은 만주 자치정부가 수립되면 중동 청철도에 대한 기존의 소련 북경 간 합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만주 소련 간 협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장쩌린은 소련이 만주와 신속히 협상하지 않으면 만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파파나스타시오 전 그리스 총리, 콘딜리스 전 내무장관과 추방 대상자 목록에 오른 군, 정치인들이 그리스 본토에서 추방되어 에게의 외딴섬 아나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그리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는 최근 여러 소문들로 조성된 대중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이며 현재 도시는 완전한 평온 상태 속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판갈로스 총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 15명의 추방과 체포는 필요한 예방적 조치이며 그들에 대한 조사에서 심각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발견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한편 제1군단 사령관은 스포츠용을 제외한 모든 총포류를 3월
30일까지 경찰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당국은 가택 수색과 무기 압류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미국 뉴욕에서 15명의 모피 파업 노동자들이 강도로 오인되어 경찰에 추격당했고 그중 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피 상점에 들어가 노동자들을 파업에 동참시키려 했으나 상점 주인과 갈등이 벌어져 쫓겨났고 이를 강도 사건으로 오인한 경찰이 노동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상점 주인과 파업 노동자들의 증언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피 제조업체 협회에서는 노조가 독립 상점들에 침입해 주인을 협박하고 노동자들을 작업장에서 쫓아내는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노조는 이미 1만 2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 등록을 마쳤고 모든 활동은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회 소속 상점 400여 개는 폐쇄되었으며 독립 상점 800여 개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협회는 노조의 협박이 없으면 대부분의 노동자는 복귀할 것이라며 이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공장 운영의 권리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타주 빙엄에서 눈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추가 생존자가 발견될 확률은 희박하나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9명이며 아직 30여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은 눈 속에 묻힌 실종자들은 저체온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며 정확한 사망자 수는 눈이 녹는 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부상자 12명은 입원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눈사태 잔해는 약 30m의 평균 폭, 최소 120m 이상의 길이, 평균 5에서 6m가량의 평균 깊이로 지형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광산 회사는 구조를 계속 지원 중이며 회사 책임자는 전체 수색에는 최소 2일이 더 걸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빙엄의 좁은 협곡 지형이 눈사태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쿠바 콜론에서 장티푸스 환자 130명이 보고되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보건당국은 군을 배치하여 검역선을 설치하고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중입니다. 마을에는 의무 예방접종이 시행되어 인구 절반 이상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보건당국은 엄격한 검역 조치 덕분에 외부 지역으로 장티푸스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2월 18일 방송을 마칩니다.